올해 79세의 황래아 씨에게 덧없이 흘러가는 하루하루는 참 야속한 시간이랍니다. 고향이 그리워서 그냥 고향이나만 보려고 집을 글로 이제 방향을 잡아서 지었어요. 어머니 얼굴이나 한번 볼까 하고. 얼마 전에는 북쪽을 향해 집도 새로 지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가깝다고 70년 넘게 이곳을 떠나질 않았죠. 3.5km밖에 안 돼요. 정말 곁강이 천리라고 가까워서 못 가는 데가 북한 아닙니까? 참 안타깝고 참 항상 서글프죠. 고향집에는 누가 계실까요? 그전에는 놋그릇이라는 게 놋그릇. 그 땅에다 묻어놓고 나왔는데 그걸 걔도 차림 영영하다고 먼저 딸 둘만 데리고 들어가셨어. 그리고 그때 딱 끊기고 말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제일 보고 싶고 지금도 꿈에서라도 한번 봤으면 하는. 하지만 꿈에서조차 잘 닿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을 그림을 아주 안 그려봤는데 한번 떠오르는 대로 지금 그대로 한번. 10살 때 떠나와 황래아 씨의 기억 속에만 사는 그 집. 그 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경기도 연백군 해성면 해남리였거든요. 70년 세월에도 주소까지 또렷합니다. 어디예요? 안방 부엌. 이건 창고. 집이 우리도 방이 2개였지 뭐. 식구는 많은데도 지금 어려우니까 뭐. 가난하고 볼품없어도 눈 감으면 어제처럼 눈에 선합니다. 고향집이면 나하고 자란 곳이니까 뭐 항상 애달프죠. 애달프고 보고 싶고 가고 싶고 만나고 싶은 데가 그 집이 아니겠어요. 눈앞에 두고도 살아서는 밟지 못할 땅이 된 실향민들의 고향집. 그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소장님 외에 누가 또 오셨네요. 북한 건축 전문가이자 대학에서 건축을 가르치는 임동우 교수입니다. 이곳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는 북한 땅이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답니다. 아, 진짜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네. 민가 같은 게 한두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왼쪽에 그 약간 전통가옥 같은 인면이 있어요. 창 있고 문 있고. 아, 저기 학교 같은 것도 있는데요, 네, 학교? 학교 네, 저기 학교 같은 거. 야, 저 뒤에 개성 시가지가 보이면 참 좋았겠다,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야, 저기도 참 사람 사는 곳이구나 하는 게 갑자기 확 와닿는데요. 네. 날이 좋으면 맨눈으로도 북한 땅이 보일 정도랍니다. 이곳에는 실향민들을 위한 특별한 전시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조각들 속에 빼곡히 채워져 있는 글씨와 그림들. 실향민 5,500명이 직접 새긴 고향집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앞에 강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이름이 상곡에 우리 집 제일 위에 큰 집은 길복판에 있고요. 제일 아랫집은 누군지 모릅니다. 평안북도 구정군 동산면에 차홍순 선생이
아, 이거 너무 슬픈 얘기다. 부모님 따라 여행 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조용히 넘어왔는데. 여행 가는 걸로. 처음에 올 때 그냥 잠깐 가자 그래가지고 손잡고 쫓아왔는데 이분이 이제 45년생이니까 그때가 아마 뭐 한 6, 7살, 5살, 뭐 6살 뭐 이럴 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자 그러니까 왔는데 다시는 못 가는 고향이 된 거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70년 전이지만 고향을 떠나오던 날을 그날의 기억만은 생생합니다. 지도나 이제 약도 같은 걸 그리신 분들, 내 집이 어디 자기 있었다는 고향에 대한 기억을. 기억을 그리신 네. 분들. 아, 여기는 완전히 사파 같은데요. 이거. 와, 그건 진짜 잘 그러셨다. 그러니까 이 집을 보면은 이제 이게 그 북한식 그 집 딱 그건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가지. 예, 겹집 그런 거였죠. 방 2개 있고 여기 이렇게 해서 토방을 해서 올라가고 여기 이제 외양간이나 이런 그런 게 있나 봐요. 이 집은 이렇게 3칸짜리 집에 옥수수밭이 양쪽에 있고 그죠. 이게 함경도니까 아무래도 옥수수밭이. 그다음에 여기 3칸짜리 이게 그러니까 이 북한식 집이네요. 그죠. 예. 그다음에 창이 작고 그런 집이. 여기 아까 저 강 네. 건너에 있던 것 같아요. 추운 지방이라 방들이 붙어있는 겹집에 창문은 작고 부엌은 큰 구조. 북방식 가옥의 특징들이 실향민의 기억 속에서 하나하나 복원됩니다. 뭔가 이게 엄청난 자료가 있었네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고 어떤 이분들의 기억의 도서관인 거잖아요. 저는 너무 좋은 게 그냥 단순히 무슨 건축, 도면 뭐 이런 느낌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막 스토리도 네. 있고 역사도 있고 삶도 있고 하는 게 되게 마음의 풍경을 네, 느끼는 네, 네.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이게 것 같아요.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의 조각들은 하나의 역사이자 건축학적 자료로도 의미가 깊습니다. 조각조각 그 집에 대한 기억을 적어 놓으면서 그때 살았던 모습들을, 그러니까 기억을 복원을 조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다 모으면은 하나의 이제 북한 건축, 옛날에 살았던 모습, 이게 그려질 거,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 건축과 함께 북한의 건축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주의의 건축이 되게 화려하고 막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회주의 건축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 뭐 북한뿐만 아니라 네.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데서의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의미가 좀 남다른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자기네들의 어떤 체제를 대변하는 일이기도 하고 우월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사실 그 체제 자체가 어떤 그 사람들의 계몽을 한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 건축에 굉장히 그 힘이 들어가고 네. 상징적인 건축물들도 많고 하는 투자도 것 많이 같습니다.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대부분 선전용, 과시용이긴 하지만 그중에 건축적으로 꽤 인정받는 작품도 있답니다. 설계 잘했습니다. 설계도 멋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되게 저거. 네. 산자잖아요, 매산자. 네네. 외국 그 웹진 같은 거 보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평양에 대해서 외국 같은 건축계에서도 되게 이래저래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완전히 우리가 그냥 익숙한 대도시의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그냥 근대 도시의 모습이기 도시. 때문에. 그러게요. 고층 빌딩도 많고 평양도 여느 도시들이랑 다를 게 없네요. 북한이 근데 부동산이 개인 소유가 아닌 거죠. 그렇죠. 이제 그 개인은 어떤 공간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있지 이 그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개념은 임대권 아니죠.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거는 이렇게 사고 팔 수가 있는 거. 그건 사고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예. 건물의 사용권. 네, 건물의 사용권을 사고 팔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 아파트는 남한보다 북한에서 먼저 공급이 됐답니다. 69년, 68년 요때 아파트들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려 거의 한 10년 가까이 빨리 빨랐던 시작을 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뭐 우리는 너무 익숙하니까, 애게 이러는데 사실은 저 때만 해도 저런 거는 굉장히 그쵸. 앞선 형식이었죠. 북한의 아파트들은 모양도 색깔도 다양하네요.
이거가 이제 김정일 시대에 이제 그 지어진 건물인데 이런 어떤 뭐 이때는 김정일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건축에 네, 관심이 많죠. 관심 많은 예술 쪽에 관심 사람이어서 어떤 건축의 조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실제 건축도 어떤 뭐 이런 Y자형, 뭐 바람개비형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형태적인 그런 것도 방식으로 그러나 여전히 그 어떤 북한 혹은 사회주의 도시에서 얘기하는 합리적인 기능적인 건축은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짬뽕이 된 형태들이 그렇구나.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네. 사실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걸로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만큼. 그러니까요. 이제 김정일은 그거를 조형적이지 못하다고 본 거죠. 이 아파트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잘 사는 사람들. 중산층 이상의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된 사람들이 도시에 그렇죠. 있는 도시에 있는 성향에. 사람들. 예. 그럼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제 민가의 형태에서 우리가 이게 이제 민가들이겠죠. 이렇게 어떤. 그래서 예. 북한도 이제 지방에 이렇게 가면 뭐 시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방에 가면 저런 어떤 그 옛날 단층 집들, 주택이나 예,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뭐 호감 2, 3층 민가들. 예. 이런 것도 이제 이런 민가들도 다 국가에서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형들이 몇 개 이제 정해져서 그게 일괄적으로 네, 우리나라 옛날 국민주택 보고. 네네 맞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일반적인 민가입니다. 들어가서 바로 부엌이고요. 여자들 보면. 그다음에 옆에 바로 이제 방들이 그 옆으로 붙어 있고 이쪽에 아까 말씀하신 여기 창고인 것 같아요. 네. 말하자면. 실향민이 그린 겹집과도 구조가 비슷하네요. 야, 통일이 되면은 이 남한하고 북한하고 제일 먼저 우리가 교류를 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는 게 건축이겠다.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겠다. 아 건축이 한 나라의 뭐 문화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 문화에는 건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파트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화의 또 다른 축인 어떤 건축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나중에 어떤 교류가 될 때 충분히 같이 할 얘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게요. 북한 사람들이 사는 집도 우리와 많이 다르지 않네요.